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노력에 따라 갈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전부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타고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캐롤 드웨 교수는 성공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인드셋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캐롤 드웨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한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는 사람들이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죠.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이에 낙담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 학생들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연구한 결과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은 내가 노력하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쉽게 좌절하고 금방 포기한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롤 드웨 교수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타고난 재능과 선천적인 능력을 중요시하며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노력으로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능력과 재능을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패는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내 능력과 재능이 안 되나 보구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노력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패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 과목에 재능이 없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힘을 쓰는 것은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노력을 줄이는 결과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성적의 하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성적은 이거 봐, 결국 모든 건 타고난 능력이 전부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고정 마인드셋을 더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같은 사고는 그럼 더 열심히 해보고 다른 접근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의 양을 더 늘리거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성적은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적의 향상은 노력하니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우리의 능력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소한 태도 차이인 것 같지만 태도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면서 행동이 결과를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는 반복되는 순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복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공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반복되는 순환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라, 그러면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말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처럼 그저 허무맹랑하고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들도 존재합니다. 캐롤 드웨 교수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연구를 더 진행하는데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실패나 실수로 직면했을 때 뇌의 정기화 활동을 측정한 것이었죠. 왼쪽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의 뇌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능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개선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뇌의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른쪽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의 뇌입니다. 누구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인해 실패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의 뇌는 변화라는 성질,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경험이나 자극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배울 때 우리의 뇌는 뉴런 사이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작은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그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강화되며 그것이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면 근육이 점점 더 커지듯이 우리의 뇌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신경과학성을 더욱더 활용하게 됩니다. 고정 마인드셋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시도와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뇌의 가소성도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면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해질 수 있겠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구를 열심히 해도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피아노를 수년간 연습해도 베토벤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점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더 빠르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장 마인드셋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수용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직면하고 이를 마주하며 해결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능력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도 좋지만 노력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슛을 쐈을 때 결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슛을 넣지 못했을 때 그저 실패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슛을 놓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과정, 즉 노력에 집중하게 된다면 슛을 넣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행동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슛을 넣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성장 마인드셋이 발전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고 노력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롤 드웨 교수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가 그저 사소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태도를 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으며 이는 여러분들만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